부산 지역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부산의 많은 대중교통 노선은 시민의 두 다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송 분담률 40%의 선입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부산시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을 60%로 끌어올리고 15분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대중교통 비전 2030을 발표했는데요. 그 일환으로 최근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안이 마련돼 부산 관내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자세한 내용과 효과를 분석해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 소개합니다. 최항원 영산대 드론공간정보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부산시가 파격적인 대중교통 복지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달 29일 대중교통 혁신 방안을 발표했거든요. 이때 대중교통률이 현재까지 40%로 침체되어 있는 그런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그런 의지가 크고요. 그리고 모빌리티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대중교통 정책안을 내어놓았습니다. 시민에게 다양한 교통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시민이 편리하고 이용하기 편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구상안을 내놨거든요. 시기적으로는 적절하고 그리고 적당한 정책이 제시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중교통 체계의 정책 변화는 시민들이 공감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네. 이번에 여러 가지 제시된 안들이 있는데 그중에 눈여겨보는 그런 정책 대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은 올해 내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를 실시하겠다. 통합 할인제는 중공인자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초등학생 대상 대중교통 요금 무료하겠다. 그리고 수용 음납형 교통체계를 도입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번 대중교통 혁신 방안의 골자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교통공학자 입장에서 볼 때 파격적이라고 모두들 입을 모으는 이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 방안이 부산에 필요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적절한 정책 제안, 시기적으로 적절했다기보다는 적당했다. 또 시기적으로 아주 파격적이다보다는 정말 필요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네. 그동안의 대중교통 정책들이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나 그에 대한 정책들이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대안들은 그런 것을 타파하고 추월하는 그런 정책 대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부산시로서는 도시철도 보조금이 1년에 한 1,200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버스 중공lin계 지구죠. 이것이 한 3천억 정도의 연간 지불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정책 변화는 없었다. 그리고 수송 분담률은 답보 상태였다 하는데 고민이 많았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중교통 혁신 방안은 이런 것을 보다 좀 현실적으로 높이는 방향 그리고 절실한 이런 방안들을 제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발표된 혁신 방안들이 그간 필요했던 대중교통의 대중화 확산에 있어서 적절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교통공학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적절한 시기 그리고 필요한 시기에 제출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한 3년간의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 이런 대중교통이 이용률이 계속 떨어지고 그리고 자가용이 증가하는 그런 교통 수요가 좀 달라지는 현상을 가졌거든요. 이때 이제 부산시로서는 정말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혁신 방안을 내놨는데요. 혁신 방안의 여러 가지 방안들을 보면 특히 모빌리티 시대 그리고 AI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그런 대중교통 체계 구성 그리고 여러 가지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이번에 우리가 지금 요즘 2025년 지나면 드론 택시가 우리 사회에 등장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버티포드, 즉 정류장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 시대에 등장해야 됩니다. 2026년 정도 되면 활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거에 대한 대안들도 좀 제시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다. 다만 이러한 혁신 방안은 부산시로서는 시기적절한 그런 것들은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혜택 내용을 좀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입니다. 이 제목만 보면 환승제와 비슷한 개념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이 정책은 지역 화폐가 있거든요.
동백전에 대한 일정 금액을 사용하면 환불해 준다는 그런 정책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돈을 받고 많이 쓰면 대중교통을 이용을 많이 하면 다시금 되돌려 준다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현재 고물가와 그리고 경기 침체로 우리 서민들이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보조해주는 그런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끼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재고를 위해서 좀 더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대중교통 이런 통합 할인제가 잘못 생각하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버스 준공연기하고 이렇게 상관된다든지, 그 다음에 동백전에 대한 이런 활용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조금 더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운영 방식은 지역 화폐의 동백전을 활용하면 9만 원까지 저희들이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 중에 4만 5천 원이 초과하면 그에 대해서 반환해주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백전을 이용한 것을 많이 이용해라. 다만 9만 원이 넘게 되면 본인 부담이 되고요. 4만 5천에서 9만 원 사이가 4만 5천이 넘게 되면 그만한 반환을 해주겠다는 이런 정책인데, 서민들을 보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예산의 문제가 또 있거든요. 네. 추경의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이거에 대한 시행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사실은 동백전을 아시죠, 그죠? 동백전이 예전에는 10% 정도가 저희들이 지원을 캐시백을 해줬거든요. 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5%로 지금 현재 이율이 내려갔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이런 통합요금제가 예산이 없으면 절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검토가 좀 더 심도 있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중간에 많이 하다가 중단되면 서민들에 대한 실망이 더 커지고 효율성도 네. 더 커진다는 그런 지적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이 애용하는 동백전과 이제 대중교통을 묶는다. 즉 지역 화폐를 사용하면 일정 금액 초과분을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재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넓게 보면은 지역 화폐 사용 확산으로 대중교통 이용 외에도 좀 낙수 효과도 좀 기대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역 화폐 이용률도 높아질 것 같고요. 그 대중교통 이용률도 동반 상승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용을 잘해야 되겠지요. 네. 이것을 외면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점은 방금도 말씀했지만은 부산시 재정이 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사실은 부산에 할 수 있는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이거에 대한 그런 방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난해 말부터 부산 시내 택시나 시내버스, 도시철도 요금 인상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올해 초에 대통령께서 우리 공공요금을 억제하라는 그런 검토가 있었고요. 네. 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은 향후에 반드시 이런 대중교통 요금이 더 상승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서민들은 일부에서는 요금을 올리고 일부에서는 일부 반환해주고 뭔가 정책이 좀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것을 부산시에서는 해명을 좀 잘 할 필요가 있고요. 시민들에게 많이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네. 그래야만 서민들이 좋은 정책이고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많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책이 진행되어도 아주 애매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지역 계층이 한정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 수송 분담률을 높이되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흡입하는 그런 요인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눈에 띄는 혁신안이 초반에 말씀해주신 어린이의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하겠다는 겁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될지, 또 대상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생에게 부과하는 대중교통 요금, 버스 요금이나 이런 요금들에 대해서 무료로 하겠다. 어찌 보면 복지성 차원이거든요. 네. 우리 고령자에 대한 이런 이제 복지성 차원의 무료 요금하고 똑같은 그런 개념입니다만은, 이 정책은 부산 지역 어린이 대상으로 만 12세 이상 그 초등학생 대상이 되겠죠, 그죠? 무료 요금이 되는데 연에 한 16만 명 정도가 이래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요. 예산은 한 32억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더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현재 그거는 상으로 있고요. 이 정책은 부산시가 유네스코 아동 친화 도시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세계적으로 부산시가
더 주목받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 다만 향후 차세대 대중교통 이용자가 되는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무료로 대중교통 요금을 해준다. 뭐 이거는 굉장히 부모님들이 굉장히 찬성할 그런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그런 네.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고령자의 도시철도 이용자가 무료 65세 이상 무료화하는 데서 운영 적자가 많이 커진다는 그런 지적이 많았거든요. 그 어린이에 대한 대중교통의 무료 요금 이것도 예산에 대한 압박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다만 이 정책은 부산에서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시도에서 굉장히 기감되고 따라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추진하는 부산시의 복합적 목표를 가진 정책이라고도 보여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경우는 서울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은 도시로 되어 있거든요. 네. 0.7명, 부부가 한 명도 놓지 않는 그런 아주 어려운 도시에 처해 있습니다. 또 고령자 시대도 아니습니까? 19% 초고령 사이에 지금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산시를 보고 노인과 바다로 인식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오명을 덮어쓰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어린이들이 더 좋은 활동하기 더 좋은 이런 사회로 만들겠다는 것이 부산시의 의지가 굉장히 크고요. 이러한 노력들은 이제는 무료화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로 인해서 더 크게 부각되고 또 전국적으로 주목받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런 정책들은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신뢰받고 안전한 그런 수송수단이 되지 않겠나. 뭐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이렇게 대중교통에 이렇게 무료화되면 조금이라도 더 안정되고 네.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는 복지성 혜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시민들에게 상당히 이득이 되는 정책으로 보여지지만 한편으로는 포퓰리즘 논란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면과 지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히 대중의 호감을 얻기 위한 정책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이게 포퓰리즘 논란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는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잘 몰랐거든요.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정책 도입이나 이런 것이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조금 인기에 영합하는 이런 정책을 보고 우리 포퓰리즘이라고 네. 이렇게 칭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한 도시를 움직이는 또 도시를 운영하는 그런 시장의 이런 정책들은 포퓰리즘으로 이래 치부하기보다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또 시행한다는 그런 점에서 좀 더 점수를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이런 정책 도입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제 시장님은 이런 것에 대한 시민들이 편하고 대중이 공감하는 정책 도입에 대해서는 주저하거나 이렇게 머뭇거리는 그런 네. 정책을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감한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호응하는 정책은 포퓰리즘을 넘어서서 강력하게 추진돼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요. 이런 우리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 그리고 어린이들이 무료화할 수 있는 정책들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이 한편에서는 포퓰리즘에 대한 그런 공약, 그런 정책이다. 그런 것들은 이제는 초월하는 그런 부산시가 되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의미에서 부산에 있는 대중교통, 버스나 도시철도 이용률이 더 높아지고 또 우리가 편하게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초반에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할 때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 방안의 핵심 중에 수요 응답형 교통 도입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DRT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용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직접적인 수요 대응을 하는 그런 교통 정책을 보고 있거든요. 이미 이런 DRT의 정책은 전국적으로 이미 많이 이용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부산시의 경우는요, 일자 대상형의 아주 도시 환경이 굉장히 좀 열악한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바다, 또 중간에는 산, 또 한쪽은 하천, 이렇게 지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 보다 노선을 이렇게 배치하는데 항상 어려움이 있어 왔거든요. 다만 이제 이번에 DRT를 도입하게 되면 교통 오지, 또 교통 수요를 제대로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대한 그런 반응들이 즉각적으로 정책이 나오게 되고요. 시민들의 이런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의 민원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교통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이미 대도시에서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도 이미 도입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되면 우리가 항상 많이 대중교통에 민원이 생긴 이런 문제들도 즉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비스 민원의 향상이 되고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데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우리 지칭을 받고 있고요. 이것이 확대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대중교통의 민원 그리고 불만들은 즉시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이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야 그 다음에 정확도가 올라갈 텐데 그렇게 되면 운영 초기에 좀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있나요?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 강인공지능도 있고 약인공지능도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알파고에서 바둑이 있는 이런 것들이 약 AI라고 이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교통체계 인공지능을 적용하면 우리보다 훨씬 데이터를 활용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활용을 잘해서 우리의 지역이나 도로망책에 대한 모든 통과 차량에 대한 교통 데이터를 축적하게 되면 이렇게 빅데이터가 형성되면 적절하게 교통 수위에 적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바로 도입하면 휴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 부족이라는 여러 가지, 그래서 시행착오를 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산의 특성을 관련된 관광 DRT를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체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시범사계 사업에 대해서 일단 업무에서 우리가 따게 되면 이거를 먼저 운영을 해보고 향후에 2025년까지 우리가 부산 전역에 확대하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교통체계 개선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대중교통의 혁신과 부산에 바라는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와의 연관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빌리티 즉 ICT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통체계를 이제는 인공지능과 연결시켜서 모든 것을 컴포트하겠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실은 교통수를 조사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금 리뷰하고 다음에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되었지만은 지금의 이제 ICT는 그런 것을 일거에 전부 다 해소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즉 말해서 컴퓨터가 인간의 통합적인 그런 지능보다는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것을 대중교통에 적용시키면 우리가 당장 현재 필요했던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는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즉시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산의 경찰청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교차로의 신호 체계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현시가 굉장히 고정되어 있지만은 인공지능은 즉시 교통량에 대해서 교통신호를 변하게 하고 바로바로 그 교통 정체를 해소시키는 그런 단계에 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ICT 기술을 이용하면 부산의 교통체계는 현재보다는 최소한도로 20-30%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은 현재의 교통 패턴을 완전히 바꾼다. 그리고 이런 방향은 향후에도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기술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대중교통 체계 보완점들이 부산이 처한 위기와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모두를 고려해서 나온 만큼 재정적인 면과도 잘 맞물려서 시민들의 실생활에 잘 다가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시가 내놓은 이번 혁신안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또 모빌리티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려는 고민이 반영된 결과물입니다. 대중교통은 말 그대로 대중, 즉 시민을 위한 교통이어야 하는 만큼 충분한 예산 마련과 촘촘한 관리로 시민과 행정의 기대에 부응하는 변화가 있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